아, 그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참, 요즘 늘 좀 먹고 살기가, 아, 정말로 힘들죠. 아, 먹고 살기 힘든 것은 힘든 대로,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먹고 살기가 각박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아무리 힘들어도 버텨나가면서, 어, 그래도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고 했던 건데, 지금 상황은 그 힘듦의 상황이 넘어갔지요. 아니 뭐 자영업자나 뭐 이런 분들, 아니 뭐 손님 자체가 없는데, 아니 가게에 손님이 없으면 망하는 건 기본 아닙니까? 계속된 불황으로 뭐 대출도 하고 은행권 대출도 했을 테고, 뭐 카드론 같은 거 그 이자 비싸고 하는 것 알면서도 버티려고 그동안들 혹시나 좋은 세월이 올까 하고 버텼던 분들, 아니 뭐 가게 자체 손님이 들어오질 않는데 뭐 어떻게 버티란 말입니까? 망하면 그냥 곱게 망하는 게 아니죠. 그 대출금이나 카드론이나 이런 거 다 어떡할 거예요? 자살이요? 본인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본인 자손들이 그 빚을 다 떠안고 물게끔 어, 갚게끔 그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빚의 대물림이 되는 거고 가난의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혼자 죽는다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이 나라 법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한번 가난해지기 시작하면은 그 가난에서 어, 영원히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구조의 문제죠. 뭐 제가 늘 노래 부르고 떠들었던 이 구조 자체, 이 시스템 자체에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싫어요. 그 문제 그 이상이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꼼짝도 못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발악을 하고 발작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헤어나올 수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했지만 그 자손들은 그 빚을 홀라당 떠안게 되는 겁니다. 자손들도 본인이 괴롭힘 당한 그 몇 배의 괴롭힘을 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면으로 법과 제도가 더 강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들은 그렇게 할 것이니까. 그 또한 통치의 한 수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빚의 굴레도 통치의 한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야 뭐 좋은 용어로다가 말씀을 드리면 뭐 건설업 하는 사람이지만 조금 비관적으로 표현하자면 노가다입니다, 그냥. 얼마 전에 어, 공사 현장에 하나 있었어요. 정말, 정말 가물에 콩 나듯이 어쩌다 하나 이렇게 찔끔찔끔한 게 나오면은 정말 저희 같은 업자들이 정말 벌떼처럼 대듭니다. 왜?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생존. 그러면 그런 현장을 어, 운영을 하고 어, 하는 원청 그 주들은 한마디로 갖고 놀지요. 또 한번 예를 들을게요. 아, 저희들 기공 기술자들 비계 아시바라고 그래, 일본 용어로. 한국말로 비계라고 하고요. 지금은 뭐 아시바도 뭐 많이 없어지고 전부 시스템으로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견적이 100만 원이 나왔다 쳐요. 예를 들은 겁니다. 100만 원짜리 견적도 없지만은 그러면 저희가 기공 인건비가 하루 인건비가 기술자예요. 28만 원을 해요. 그럼 조공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아시바 계통에는 옛날부터 조공이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조공이라는 사람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계통이 이 아시바 계통이었어요. 하지만 어쩌다 보니 이러쿵저러쿵 그런 돈 때문에 조공이란 것을 그냥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그것이 지금까지 온 것이고, 조공은 18만 원을 줘요. 17만 원인데 위험수당 만 원 플러스 한 거예요. 그것도. 그 18만 원도 뭐 어지간해서는 안 하려고 그래요. 워낙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워낙 위험하니까. 100만 원짜리 견적에서 저희가 대마 계산할 때 28만 원 곱하기 몇 명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조공이라는 사람들을 써서 18만 원을 주고 10만 원의 마진을 챙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마진이에요. 마진 자체가 없으니까 그 마진을 더 남기려고 저희가 잔머리를 쓰거나 뭐 이상한 샷갓을 넣는 게 아니에요. 마진이 거의 없으니까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인건비에서 10만 원씩 떼어서 그걸 마진이라고 챙기는 건데, 지금 현장이 아까 말씀드린 그 현장이 물론 다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들 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당신은 자꾸 이 비관적으로만 얘기하나 할 수 있는데, 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계산을 다 합니다. 기공 28만 원, 조공 18만 원, 밥값 얼마, 창값 얼마. 본인들 원청에서 계산을 다 해버려요. 그래 놓고 하도일합시고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 100만 원짜리 견적에서, 마진이, 30만 원이 남았다고 칩시다. 30만 원이면 마진 같지도 않지만 워낙 위험한 일이고 하니 뭐 다 제가 다 양보를 해서 30만 원은 그 마진이 남아야 되는데 원청에서 거꾸로 제시하죠. 제가 견적을 100만 원을 놓으면 다 계산을 해서 마진하고 자재수장 다 일일이 산출해서 모든 경비 꼼꼼하게 다 산출해서 100만 원이 나온 건데 그 마진 30만 원 먹으려고 원청에서 제시를 합니다. 아예 70만 원에 하려면 하고 말아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가 네 자재를 가져와서 또 네가 네 차 화물차를 운전하고 화물차를 갖고 와서 네가 지게차 비용도 내고 그냥 일당으로 해다오. 네 인건비 포함. 그러니까 그 사장인 내가 연장을 차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네 일당 28만 원.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그 견적, 실비용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저희 같은 하도급업자가 맞는 겁니까? 차라리 인력 사무실 가서 10% 떼고 하루 일당 해고 나는 게 100번, 1000번 나은 거 아니에요? 제가 말 잘못하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하도급업자가 돈 10,000원이라면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현장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살짝 빈도가 나오면 그냥 바로 적자예요.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걸 하도급이라고 하는 거냐고. 주식회사 그 법인체들이 제가 이 계통에 한 38년을 있었습니다. 건설업 쪽에만 안 해본 일이 없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이 법인체들 주식회사 단종회사가 됐건 종합건설이 됐건 간에 그냥 어렵게 얘기 안 할게요.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할게요. 제 경험상 제가 느낀 게 한마디로 생양아치, 생깡패, 딱 이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 표현이 절대 과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계통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에이 설마, 에이 저 양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럴 리가, 그럴 수가. 그런데 이게 제 이야기가 전부 사실입니다. 그것도 당신 말이야 70만 원에 할 거야 말 거야, 협박합니다. 협박. 딴 데 줄 때 많아, 빨리 결정해, 이겁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에 나라꼴이 말이 아니고 망주가 들만치던 이 상황에도 정말 양심에 뼈다락지도 않는 인간들이 한술, 두술, 세술을 더 떠서 노동자들을 착취를 하고 저희 같은 개인 사업자들을 착취를 하고 우롱하고 비웃고 선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선한 얼굴 속에 들어있는 그 악마들, 악마보다 한술, 두술 더 뜨는 인간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 경험상 인간들은 거의가 다 대부분들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막상 눈앞에 돈이 보이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심도 저버리고 얼굴에 철판 깔고 개나 돼지도 동물들도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해요. 인간이길 포기한 겁니다. 그 선한 얼굴에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정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제 이야기와 그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거나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어떤 업자들이 제 유튜브를 시청을 하게 되면 본인하고 본인 생각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고 어, 생각을 해서 오히려 제가 그 실력이 출중한데도 불구하고 실력이고 뭐고 저 새끼 꼴 보고 싫다. 자기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런 쌍놈의 새끼 공사 안 줍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손해를 받고 또 가뜩이나 없는 일에 일이 더 없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거지 새끼가 됐어요.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뭐 목숨을 뭐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라 쉽게 말씀드려서 엄동설 안에 빨가벗겨서 그 내쫓아도 저희들은 생존할 수 있는 생존 능력이 굉장히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이에요. 또 일반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어떤 그런 어, 죽음의 공포를 어, 한도 끝도 없이 겪은 저 같은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어떤 깨달음들이 있는 겁니다. 목닥치고 연보를 하고 스님, 목사님 등등등 이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도를 닦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엄청난 고행을 하고 오히려 그런 분들보다 저희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꽤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눈 떠서 하루 일과를 아이코 오늘도 3번 죽을 뻔했네. 아이고 오늘도 간신히 목숨은 살았다. 이런 세월을 38년을 해보십시오. 깨달음이 안 올 것 같습니까? 어차피 거지 새끼가 됐고 저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버릴래야 버릴 것도 없는 사람이고 두려울래야 두려울 것도 없는 사람이고 겁이 나고 싶어도 겁날 게 없는 겁니다. 허니 대통령도 욕하고 국회의원도 욕하고 당대표도 욕하고 하는 겁니다.
일반 깡패 같은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한 차 위에 있는 높은 차원의 레벨에서의 깨달음의 레벨에서의 눈과 귀와 머리와 영적인 힘으로 저는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그러실 거예요. 저 새끼가 약 처먹었나? 저 새끼가 겁대가리 상실했나? 저놈이 미쳤나? 저게 사이코냐? 정신병자냐? 어따 대고 말을 함부로 하느냐? 할 수 있겠지만 제 입장이 돼보고 저와 같은 경험과 깨달음을 얻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현 정부는 아니 국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국민들은 다 죽어가는데 아니 무슨 뭐 엄살인 줄 아나 지금 시절에 저희 국민들이 엄살 피는 것 같습니까? 저놈들이 제정신이냐고. 왜 제정신이 아닌지, 왜 윤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닌지, 김건희가 어떤 여자인지, 천공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그냥 알아요. 누가 가르쳐 주거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압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안 하려고 굉장히 자중을 했고 막말로 어 국정원이나 뭐 이런 데서 이상한 어떤 기관에서 저 새끼 말 함부로 한다고 끌고 와서 고문하면 어떡해. 그건 무섭잖아. 아니 뭐 법적으로 막 고발하고 그러면 어떡해. 그지 새끼한테. 요즘 시절이 뭐 뻑하면 대통령도 서민 상대로 고발, 고소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정말 안 하려고 했습니다. 말 안 하려고. 끝까지 나만 알고 있자. 그냥 참자 했는데 지금 국민들이 아사 지경이 아니고 아사 상태입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제 이야기도 듣는 분에 따라서 믿거나 말거나 본인 자유입니다. 믿어달라고 하소연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서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들 피땀 흘려서 낸 피 같은 세금 가지고 엉뚱한 짓거리들 하지 말고 과감하고 지금 이 시국에는 과감하고 통 크게 국민들에게 나라 돈을 풀어야 하는 거예요. 뭐 국힘 의원들도 사실 나라 상황, 지금 현재 경제 상황 절대 모를 리가 없어요. 오히려 더 잘 알면 잘 알고 있지. 단지 입만 다물고 있을 뿐이지. 왜? 본인들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당론에 따르는 척이라도 해줘야 되니까. 지금은 국힘당원이나 국힘의 그 국회의원들도 말 함부로 뱉었다간 돌팔매 맞아 죽어요. 큰일 나는 거 본인들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국힘의원들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살아남으려면 이 시국에, 이 엄중한 시기에 그냥 입 다물고 나 죽었어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을 겁니다. 또 민주당이 독주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당과 당이, 정치란 게 무엇입니까? 주고 받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주면은 어떤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정치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는 어떤 걸 주고 어떤 걸 받고 할 그런 시기가 아니고 그럴 때도 아닙니다. 그런 정치할 때가 아니라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민주당원도 아니고 국힘당원도 아니에요. 어느 당에도 속해 있지 않는 그냥 중도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그 법과 원칙들은 미군항한다 그러는데, 지금 타협하거나 어딜 뭐 기다리거나 뭐 그런 정치할 때가 아니에요. 하루라도 빨리 민생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키고 국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추진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전 좌파가 아니에요. 우파도 아니고. 잘하는 건 잘했다 하는 거고 못하는 건 못했다 하는 거 뿐이에요. 저 새끼 좌파라고 욕하지 마세요. 좌파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 똥대가리로다가 빨갱이 뭐니 함부로 떠들지 마라. 지금은 이념 전쟁할 때가 아니야. 때가. 그 다음에 윤 대통령 이야기와 김건희 여사 이야기, 천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천공까지의 루트, 윤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윤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하는가, 그 의구심, 그 루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그 영적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그런 경험을 한 경험자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요즘 단어로는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가스라이팅을 그 다른 말로 하면 세뇌라 하는 거예요. 세뇌. 제가 그 약 한 7, 8년 정도를 가스라이팅, 즉 세뇌를 당했고 받았던 사람입니다. 참 그 가스라이팅과 세뇌를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로 부단히 노력을 했고
결국에는 빠져나왔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들이 또 국민의힘 또 민주당이 답답해하고 의아해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을 제가 속 시원히 풀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세뇌 가스라이팅을 당할 사람, 세뇌를 당하는 그 피해자, 그 대상자의 그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막 되는 것이 아니고.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똑똑합니다. 똑똑해요. 그 대상자가 똑똑한데 어리숙하고 착합니다. 심성이. 둘째, 술을 좋아해야 합니다. 셋째, 현 사회의 모든 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넷째, 신처럼 따를 수 있는 어떤 대상자, 스승, 선생, 사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처럼 믿고 따를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인 스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드릴게요. 천공은 그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이야기들을 구구절절 늘 하죠. 거기에 제자 아닌 제자들이 참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 제자들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그 루트를 잘 보세요. 길을 잘 보시라고. 첫 번째 가스라이팅 대상자가 누굽니까? 김건희 여사예요. 김건희 여사는 주야장차 세뇌를 당한 겁니다. 거의 신적인 존재를 믿게 되는 것이고,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옳은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계시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말처럼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천공도 마찬가지지만 김건희 여사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왜? 김건희 여사가 또 그 밑에의 본인을 따르는 무리들한테 세뇌를 또 시작합니다. 가스라이팅을.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야장차, 어떻게 보면 1년, 2년, 3년, 4년 뭐 아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틀렸음을
알면서도 자꾸 듣다 보면 옳은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주위에는 굵직굵직한 국가 고위 공무원이라든가 등등등 밴드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한 게 김건희 여사와 그 무리들이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짝꿍인 남편이 누굽니까? 윤 대통령이죠. 윤 대통령은 제가 제시한 이 네 가지 조건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더군다나 부읍니다. 살을 맞대고 사는, 비비고 사는. 가스라이팅 쉽죠. 세뇌, 주야장차, 알게 모르게. 이 세뇌 가스라이팅은 판사가 됐건 어떤 대학 교수가 됐건 오히려 일반인들, 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이 거친 서민들보다 더 가스라이팅 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 더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윤 대통령도 똑같이 그렇게 된 겁니다. 김건희 여사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곧 신이 하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껍데기만 사람이에요. 정신과 육체와 영혼을 빼앗긴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죽어 하면 죽는 거고 살아 하면 사는 거고 꼭 최면술 걸린 사람하고 똑같아요. 김건희 여사가 뒤에서 조종하는 대로, 천공이 명령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그 똑똑한 사람이 스스로 판단해서 할 사람인데 무슨 소리냐. 미친 새끼 미친 소리 하지 마라 하는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이 계통을 몰라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바지 사장이고 꼭두가 시이는 겁니다. 그러하니 국민이 죽든지 말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신경 쓸 이유가 없고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해서 제가 전 유튜브 방송에 국민들은 불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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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한 것은 국민들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거 없는 얘기다, 가짜 방송이다, 뭐 허위 날조다, 뭐 이런 이상한 용어 붙여서 저 고소하지 마세요. 저 거지 새끼 거지 새끼 개뿔도 없다고. 또 저 개인적으로 제가 잘했건 잘못했건 법으로 소송하고 재판하고 뭐 법정에 왔다 갔다 하고 인신공격하고 뭐 이런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음? 법으로 해결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될 수 있으면 사람 대 사람끼리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대화로. 그렇게 해서 풀어가고 해결하려고 하지 꼭 법을 갖다 들이대는 성격도 아니고 그 방면으로 굉장히 거부 반응 일으키고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그 정치권의 그 뜻 있는 사람들은 어, 정말 국민을 위하고 본인을 위한다면 생각 잘 하셔서 국민을 살리는 방향으로
움직여 주시길 바라고 부탁드릴 뿐입니다. 댓글 다지 마세요. 저 댓글에 댓글도 안 하는 사람이고, 댓글에 저한테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저는 답장 쓰지도 않고, 아무리 나쁜 소리를 해도 쳐다도 보고 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는 사람입니다. 댓글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것도 제 개인 성격입니다.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만할게요.